반갑습니다.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수능 특강 문학 중 고전시가 적용학습 1강에 있는 제망매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망매가도 찬기파랑가와 마찬가지로 신라시대 때 쓰였던 시인 향가입니다. 제망매가의 뜻은 제목 그대로 망매, 죽은 누이를 제사 지내는 노래입니다. 죽은 누이를 제사 지내는 노래는 이 시를 창작하게 된 배경 설화와 관련이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이 글의 작가는 월명사 승려죠. 이 월명사는 죽은 누이를 제사 지낼 때 지전을 태우게 됩니다. 지전은 종잇돈인데 망자가 저승길에 갈 때 노잣돈으로 쓰라고 만든 돈이죠. 망자에게 이 돈을 건네기 위해 태우게 되는데요. 이 지전을 태우자 호련히 바람이 불어서 서쪽으로 지전이 휙 날아갔대요. 불교에서 말하는 서쪽은 서쪽의 극락세계, 제망매가에서 나오는 미타찰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누이가 미타찰, 즉 극락세계로 가면서 이 지전을 가져간 게 아닐까라고 짐작할 수 있죠. 이렇게 죽은 누이를 제사 지내는 노래, 제망매가 들어가 볼게요. 제망매가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이 글의 주된 정서는 슬픔이에요. 제망매가가 훌륭한 작품이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이러한 혈육의 죽음에 슬퍼만 하지 않고 이것을 극복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제망매가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니까 기억해 두십시오. 제망매가도 찬기파랑가와 마찬가지로 19채 향가죠. 19채 향가는 향가 중에 가장 다듬어진 정제된 향가고요. 3단 구성을 보인다고 말씀드렸어요. 제망매가는 4줄, 2줄로 3단 구성을 보이고요. 마지막 2줄을 낙구라고 우리 배웠죠. 19채는 낙구의 첫 소절을 감탄사로 시작해야 된다는 특징이 있었어요. 여기서도 역시 아라는 감탄사로 시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아라는 것은 훗날 시조의 종장의 형식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 이것은 찬기파랑가에서 배웠던 것처럼 형식상 특징으로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럼 3단 구성 중에 첫 번째 1구에서 4구까지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읽어볼게요. 생사길은 예 있음에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 는 말도 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1구에서 4구는 화자가 슬픔에 머물러 있어요. 누이가 죽은 데 대해서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거죠. 생사의 길, 삶과 죽음의 길이 여기에 있다는 것에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 살고 있고 누이도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여기서 살고 있었는데 누이는 지금 여기 있지 않아요. 삶과 죽음의 길이 바로 이곳, 이승에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이승에 발붙이고 있다가도 내일이면 죽을 수 있다는 이런 사실을 깨닫고 화자는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기 옆에 있던 사람이 바로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정서가 어떻겠어요? 두렵겠죠. 생사 문제에 대한 고뇌와 두려움이 드러나는 시어가 바로 머뭇거리고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승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이승과 대조적인 시어가 저 밑에 가는 곳 그리고 밑에 미타찰입니다. 이승과 대조적인 시어가 쓰였다는 것 이것도 짚어주세요. 3구에 보면 나는 간다. 19의 의미를 묻는 문제에서 나에 관한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데 3구에서 나오는 나는 화자가 아니라 화자의 누이입니다. 나는 갑니다 라는 말은 누이가 하고 떠났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화자가 생각하는 말이죠. 누이를 잃은 슬픔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1구에서 4구 아까 짚어봤던 것처럼 슬픔의 정서가 주된 정서입니다. 두 번째 파트 보도록 할게요.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온저. 자, 여기서도 누이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픔의 정서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파트는 제 막내가가 극찬을 받는 이유기도 하지요. 누이의 죽음을 있는 그대로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자연물에 빗대어서 고도의 비유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이 자연물, 이 구절이 무엇을 비유하고 있는지 확실히 공부하셔야 합니다. 어느 가을, 계절감이 드러나는 시어를 쓰고 있지요. 그런데 이 시를 창작한 배경이 가을이라고 보기는 무리가 있어요. 이 시의 화자는 누이의 죽음을 떨어지는 잎에 비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을이라는 계절감이 드러나는 시어를 쓴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겠죠. 어느 가을에 이른 바람이 불었어요. 바람은 잎을 떨어지게 하고 이 잎은 누이를 비유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잎을 떨어지게 하는 바람은 죽음이나 시련이나 가혹한 운명을 뜻하게 되죠. 그런데 이 바람이 이른 바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잎은 원래 시기보다 이르게 떨어졌다는 거죠. 즉 누이가 젊은 나이에 죽었음, 요절했음을 알 수 있는 시어가 바로 이른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잎은 누이를 비유하고 떨어진다는 건 죽음을 의미하죠. 하강적 이미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에 났어요. 한 가지에 난 주체는 화자와 누이죠. 누이를 잎이라고 비유하고 있거든요. 한 가지라는 건 같은 부모에서 났다. 이 한 가지라는 식구를 통해서 화자와 대상이 혈육관계임이 드러납니다. 화자와 대상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시어가 있다 라고 하면 맞는 설명이겠죠. 너와 나는 한 부모에서 태어났는데 남매인데 가는 곳을 모르겠구나. 가는 곳은 저승이죠. 가는 곳이 어딘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구절에서는 인생에 대한 허무함, 인생무상의 감정이 드러납니다. 방금 읽은 두 번째 파트는 비유적인 표현이 많이 쓰였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두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의 창작의 동기가 바로 누이의 죽음이죠. 죽음은 인간 삶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죽음을 다룬 시도 엄청 많아요. 고전시, 현대시를 불문하고 죽음이 시 창작의 동기가 되는 시를 제시하고 제 막매가와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됐습니다. 죽음을 다룬 시는 고전시의 공무도화가나 현대시의 유리창, 하관, 초혼, 이별과 은수저, 눈물, 옥수수밭 옆에 당신을 묻고 이외에도 산문에 기대어라는 시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시와 비교하는 문제를 나중에 기출문제를 통해서 꼭 풀어보셨으면 좋겠네요. 우리 낙구 보도록 할까요? 이 아는 찬기파랑가에서도 공부하셨죠? 19채 향가는 낙구, 즉 구행의 첫머리를 감탄사로 시작하고요. 이것은 시조의 종장 첫머리를 감탄사로 시작한다는 이런 형식의 영향을 주었습니다. 제 막매가에서는 아가 시상을 전환하는 계기가 됩니다. 앞에 배웠다시피 1행에서 8행까지는 전부 슬픔의 정서가 지배하고 있어요. 너는 어디로 갔니? 너무 슬프다. 그런데 아를 기점으로 화자가 이런 슬픔을 극복하게 됩니다. 자, 볼게요. 미타 차례서 만날 나 도 닦아 기다리겠노라. 누구를? 누이를. 자, 미타찰은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세계예요.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죠. 미타찰에서 만날 나, 누구를? 누이를.
여기 구행에서 쓰인 나는 바로 화자입니다. 삼행에서 쓰인 나는 누이였고 구행에서 쓰인 나는 화자라는 것 구분해 두세요. 자, 이 시의 화자는 누이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나는 누이를 미타 차례에서 만날 수 있겠구나. 슬픔을 종교적인 힘으로 승화시켰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나도 미타찰로 가기 위해 돌을 닦으면서 너를 기다리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이의 죽음으로 이렇게 슬퍼했었는데 그것을 종교적으로 승화, 극복했다는데 제망매가의 의의가 있습니다. 죽음을 다룬 시는 아까 다른 시도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거기에서 극복한 것, 특히 종교의 힘을 통해서 극복한 현대시가 있거든요. 김현승의 눈물이라는 시예요. 이 시는 따로 공부를 꼭 해두시는 게 좋겠어요. 공통점은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했다는 것. 제망매가는 불교적인 힘으로, 김현승의 눈물은 기독교적인 힘으로 극복을 합니다. 자, 제망매가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갈래는 19채 향가입니다. 죽은 누이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재회를 염원한다는 것, 이것이 이 제망매가의 특징이고요. 배경 설화는 아까 언급했죠. 그리고 특징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연현상에 빗대어 잎이 떨어지는 이런 자연현상에 빗대어 삶과 죽음을 표현했고요. 죽음의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했다는 것, 그리고 정제되고 세련된 표현 기교, 이것이 아까 비유법을 많이 사용했다는 것, 찬기파랑가와 함께 표현 기교와 서정성이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고요. 불교적 신앙심이 드러납니다. 그럼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1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 윗글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지 버튼 누르시고 풀어보세요. 같이 봅시다. 1번. 인생 무상의 정서가 드러난다. 인생의 허무함 어디서 언급했었죠? 가는 곳을 모르겠구나. 인생 무상의 정서가 드러납니다. 2번. 혈육의 죽음으로 좌절하고 있다. 혈육의 죽음으로 이 시를 쓴 것은 맞지만 혈육의 죽음에 슬퍼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있죠. 그래서 좌절했다는 것은 옳지 않아요. 3번. 누이의 죽음이 시 창작의 계기가 되었다. 맞는 설명. 4번. 불교적 세계관으로 슬픔을 극복하고 있다. 미타찰에서 불교적 세계관이 드러난다고 공부했지요. 그리고 미타찰에서 누이를 만날이라는 이런 희망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은 불교적 세계관으로 슬픔을 극복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5번. 개인적 체험을 통해 독자의 공감의 폭을 넓히고 있다. 혈육의 죽음이라는 개인적 체험을 제시해서 그런 슬픔, 극복 과정을 제시함으로써 공감의 폭을 넓히고 있죠. 정답은 2번입니다. 그럼 다른 문제 풀어볼게요. 7번 보려고 하는데 7번은 죽음에 관한 시를 한번 슬쩍 보기 위해서 같이 보려고 해요. 7번 문제는 다음 중 윗글과 시적 상황이 가장 이질적인 것은? 가장 다른 것을 묻는 문제죠. 시적 상황이 어떤지는 알고 계시죠? 화자는 시적 대상과 사별한 상황이고 그것에 대한 슬픔과 극복 의지를 보이고 있어요. 물론 윗글은 시적 대상과 사별했지만 단순히 화자와 시적 대상이 떨어진 상황을 찾아야 하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즉 사별이 아니라 단순한 이별이더라도 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지에 무슨 시가 나오는지를 비교해 보면서 풀어야겠죠. 1번은 은수저입니다. 은수저는 자식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노래한 시예요.
여기 애기라는 말이 나오죠. 자식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 눈물이라는 것에서 슬픔의 정서를 읽을 수 있습니다. 2번은 하관이에요. 관을 내리다 라는 뜻이죠. 사람을 매장할 때 관을 천천히 내리는 그런 순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목만 봐도 화자가 누군가와 사별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관이 내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생의 죽음에 관한 시예요. 3번 이별가입니다. 여기도 제목에서 이미 화자의 상황이 드러나고 있죠. 이별가, 그리고 이 시의 내용을 보면 이승 아니면 저승이라는 말에서 이 이별 역시 사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4번은 초혼입니다. 혼을 부르다 라는 뜻인데 역시 제목에서 화자와 시적 대상이 사별했음이 드러납니다. 초혼은 죽은 대상이 돌아오기를 바라므로 초혼은 죽은 대상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대상의 이름을 부르는 의식을 초혼이라고 해요. 여기 느낌표 많이 보이시죠? 시적 대상의 죽음을 매우 슬퍼하는 화자의 감정이 드러납니다. 틀린 답은 5번이에요. 5번은 가는 길이거든요. 아쉬움이 주가 되는 시기 때문에 이 시의 시적 상황과 유사하지 않는 거죠.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문제는 27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27번은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그대로 찬기파랑가와 제막매가 이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인데요. 이 가와 나의 갈래적 특성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향과 갈래에 대한 문제입니다. 27번 정지 버튼 누르시고 풀어보세요. 같이 봅시다. 기역, 주로 승려나 화랑이 창작하고 향유한 귀족 문학이다. 향가는 무엇으로 기록되었죠? 향찰로 기록되었고요. 향찰은 한자를 알아야 쓸 수 있는 표기 방법이었죠.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우리말 순서대로 기록한 나름 독창적인 표기 방식이었어요. 한자를 알아야 된다는 건 평민층이 쓰기 힘들었다는 거고 그 당시의 귀족계층 중 승려, 화랑이 많이 창작을 했습니다. 기억은 맞고요. 니은, 낙구의 첫머리에 오는 감탄사는 시조의 형식에 영향을 끼쳤다. 여기 낙구의 첫머리에 둘 다 감탄사를 쓰고 있고요. 이것은 훗날 시조 종장의 첫 음보에 영향을 주었죠. 디귿, 향가 중 가장 정제된 형식으로 3단 구성의 구조적 특징을 보여준다. 향가는 4구체, 8구체, 10구체가 있다고 공부했고 그 중에 우리가 배운 찬기파랑가와 제막매가는 10줄이죠. 10구체 향가, 가장 정제된 형식이고요. 내용상 3단 구성입니다. 찬기파랑가는 5줄, 3줄, 2줄로 나뉘었고 제막매가는 4줄, 4줄, 2줄로 나뉘었어요. 리을, 향찰로 표기된 기록 문학으로 신라 초기에 발생하여 조선 후기까지 명맥을 유지하였다. 향가는 신라 초기에 발생한 건 맞는데 고려 초기까지 쓰였다고 짐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선 후기까지 명맥을 유지했단 말은 틀렸겠죠. 그래서 27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수능특강 적용학습 1강 고전시가 제막매가 찬기파랑가 공부했습니다. 이 다음 강의에는 고려가요인 서경별곡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이 모든 자료는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